2024년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KF-21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KF-21을 본 관람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시범 비행 때는 소리부터 다르다, 하늘을 찢는 듯하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을 유력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젠-35를 공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미티어 미사일 1차분 100발을 KF-21의 1차 양산 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MBDA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최고 속도 마하 4.5로 날아가 200km 밖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중국 공군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젠-35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젠-35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두 번째 중형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젠-35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와 외형이 매우 유사해 기술 도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 성능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비행이 제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 해커 집단이 미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50TB 이상의 F-35 관련 정보를 훔쳐갔다고 합니다. 이 정보에는 스텔스 기술, 엔진, 레이더, EOTS 등 핵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되어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980억 원으로 경쟁 기종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500억 원가량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F-16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사용해 이전 세대 엔진인 F-110을 탑재한 F-16보다 월등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KF-21이 선택된다면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젠-35를 앞세워 동남아 시장 공략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파키스탄 외에는 구매 의사를 보인 국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2028년까지 KF-21의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KF-21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수출 전망은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과거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하여 10조 원 규모의 필리핀 전투기 사업을 놓고 미국 로키드 마틴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도입하는 MRF 사업에 약 9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초도 물량 10대 구입에 약 1조 4.20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초 KF-21, F-16,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검토했으나 최근에는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좁혔습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되는 KF-21의 가격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보다 500억 원가량 저렴하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F-16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사용해 이전 세대 엔진인 F-110을 탑재한 F-16보다 우수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수출 가능성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해상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자 중국은 젠-35 스텔스 전투기를 서둘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젠-35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한 자체 엔진의 출력이 떨어지고 내부 무장창이 작으며 항속거리와 비행속도, 무장 능력면에서도 미국산 전투기에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최전방 무인도에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F-16을 필리핀에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필리핀이 결국 KF-21을 선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지역 내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KAI는 2028년까지 KF-21의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하여 완전한 전투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KF-21은 더 많은 국가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필리핀의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의미도 갖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어 군사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KF-21에 대해 아직 내부 무장창을 완성하지 못했고 중국을 따라오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중국이 KF-21을 경계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젠-35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한 자체 엔진의 낮은 출력, 작은 내부 무장창, 미국산 전투기 대비 떨어지는 항속거리와 비행속도, 제한적인 무장 능력. 반면 KF-21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F-414 엔진 사용, 첨단 전자전 장비 탑재, 부분 스텔스 기능, 합리적인 가격. 특히 KF-21은 FA-50의 성공적인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운용과 정비 지원 능력도 입증받았습니다. 이는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경쟁 기종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종합적인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것이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군사 장비 도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F-21이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KF-21 도입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KF-21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신뢰성, 합리적인 가격, 지속적인 성능 개선, 포괄적인 기술 지원. 앞으로 KF-21은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